안녕하십니까. 이해란 TV는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기상천외한, 정말 깜짝 놀라서 뒤로 나가 넘어질 만한 사실이 있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평범한 서울 시민,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24시간 19개월 동안 한 주종덕입니다. 아, 주종덕 선생님. 이제 뉴스에서 봤어요. 네. 그분이시죠? 네. 뭐 폭행도 당하시고, 네, 네. 예,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셨는데,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 네. 아니, 우리 변호사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네. 우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재작년에 그 시위하시고 처음에 이제 제가 찾아서 뵀어요. 이런 분이 있는가 싶어요. 네. 그래서 갔더니 진짜 시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평범하신 그런 가정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위하게 된 동기나 이런 게 어떤 정말 순수하게 너무 고생하셨어요. 24시간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그러니까요. 오늘 변호사님, 김기수 변호사님과 주종덕 서울시민님을 모시고, 예, 저희들이 이 기상천외한 사건의 진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시위를? 2015년도 7월 9일부터 했죠. 2015년 7월 9일부터 언제까지요? 또 2017년도 4월 28일 날 제 시위용품을 뺏기는 날까지. 그러면 한 3년 정도 하셨다는 얘긴데. 네, 횟수로는 3년인데 예. 만으로는 19개월 정도. 19개월 정도요. 19개월 정도 넘죠. 예.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저는 1인 시위는 공공장소면 시민 누구나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1인 시위인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신고도 필요 없이. 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제 시위용품이 조금 크다는 이유로 예. 땅 사용료를 저한테 부과를 한 거예요. 변상금을. 땅 사용료요? 네네. 어디에서요?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청에서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예. 네. 1인 시위용품 크기가 규격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좀 크다고 해서 거기에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러면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하면 우리는 우선 광화문 광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천막. 변호사님과 한 4년 되지 않았나요? 예. 세월호 천막을 철거를 불법이라는 것이요. 서울시에서 철거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시도했던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받았죠.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누가요? 인사권자가 했겠죠. 인사권자가 지금 서울시장이죠? 그렇죠. 서울시장님은 박원순 시장님. 그러면 그런 이유라면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시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조금 이따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1인 시위를 했는데 땅을 점거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게 광화문 광장에 있는 한 8개인가 9개인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세월호 텐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땅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나요? 이것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과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그건 누가 내요? 글쎄요, 냈다는 얘기는. 변호사님 철저하게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아마 저는 단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걸 철거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인사조치됐다. 예. 그 이후에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가치가 평등의 가치이고, 예, 공정의 가치이죠. 그러면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종덕 선생님에게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 차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광장보다는 훨씬 적은 범위 아닐 거잖아요. 바퀴가 달려 있고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 혼자서 다 이동하고요. 뭐
언제든지 치워달라면 항상 치워주고 그게 피해를 준 적은 평방수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평방 뭐 몇 개불 받아? 한 다 자전거까지 다 해봐야 뭐 2m, 2m 뭐 2m? 네. 아 그렇게 안 돼? 폭이 한 1m 50. 그러면 세월호 천막에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아니 이분에게 하루에 얼마씩 부과했습니까? 16만 몇천 원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진짜요? 아이고 뭐 뜨거워텔 장비 숙박료네. 그러네. 뜨거워텔 장비 숙박료. 아니 주차 위반을 차를 주차했다 주차 위반을 하더라도 뭐 6만 원인가 얼마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아니 이건 무슨 차도 아니고 손수레에다가 자전거 달린 그 시위 물품에 대해서 1급지 주차 요금이 하루 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16만 원씩 했다는 거는 야 너 자꾸 저거 하면은 하지 저기 하니까 너 재산 다 뺏기니까 하지 말라. 난 그 뜻으로밖에 못 받아들여. 앞에 이렇게 자전거가 달려 있는데요. 예. 자전거 주차료가 하루 16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이가 없네요. 근데 소송. 서울시가 엄청 장사성이 밝기는 해요. 네. 왜냐면요, 제가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그 회의가 있어서 네. 갔거든요. 주차비를 안 줘요. 주차권을 안 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지금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는데 판사님도 나오고 네. 나와서 이제 각자 주장을 다 얘기하고 교통 방해된다 했는데 그 소송 제목이 네. 사유재산 점용료, 사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그 서울시청 땅은 누구 소유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사유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보면은 서울시도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 그럼 제목이 우리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개인으로 보면 우리 서울 시민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 다 우리 공통의 이 그 소유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위용품이 있던 자리가 네. 그 시청사의 땅 경계가 일부는 이제 경계선으로 해서 그 서울시 도서관 경계로 해서 네, 시청 땅이 있고 네. 서울시 광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시 광장은 문화행사뿐만이 아니라 집회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집회 용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계속 집회하잖아요. 네, 촛불 시위. 네, 그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은 집회 용도로는 광장 용도가 안 돼 있는 거고요. 네. 원래는 허가해주면 안 돼요. 근데 시청은 집회 용도로 돼 있어요. 근데 집시법상의 집회가 아니잖아, 1인 시위는. 그렇죠. 대부분아. 그건 신고도 안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9개월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나 봅니다. 왜냐면 19개월, 1인 시위 하는 동안에 1개월 만에 집회금지, 시위금지 가처분. 시위금지 가처분. 1개월 만에. 1개월 만에. 예, 그래서 깃발을 바꿔 달라고 계속 했어요. 그럼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면 헌법이 명시한 집회 자유. 그때 이제 깃발 내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깃발 내리고 무슨 깃발을? 문구가 조금 문구가 어떤 좀 문구예요? 야해, 좀 뭐 무슨 뭐 어차피 이건 소송 들어간 거니까 얘기해도 되죠. 뭐 야바이꾼인가 그렇게 했어요. 뭐 이런 표현. 야바이꾼 나쁜 말이에요? 그게 아니, 이제 바꿔- 그 양치 없는 사람을 야바이꾼이라고 근데 그거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야바이꾼- 법원에서 하지 그런 말라고. 결정이 나서 네. 아니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의 누드 사진을 국회에다 거는 나라잖아요. 그럼- 표현의 자유. 권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예, 근데 야바이꾼이라 말하면 걸려요?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법원에서 아니에요? 내려라 그래서 아니 우리가 보기에 얌치 없이 노는 자들을 야바이꾼이라고 대법원까지 부르는 판결을 안 가보고 그냥 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1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우리는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존중하고 대법원의 판사를 존중하는 선량한 시민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존중해서 그냥 그걸 내리고 법원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습니다. 그 뒤로. 변호사님, 저는 북한 사람이거든요. 네. 북한에서 왔어요. 저는 자꾸만 드는 생각이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주종득 선생님이 그 1인 시위를 그렇게 절절하게 하게 된 이유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한 만약에 언론 시스템이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네. 시장 아들이 병력에 관련돼서 아름답지 못한 방법으로 면탈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방송 시스템이 제대로만 굴러갔으면 다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모를까요? 아무도 몰랐죠. 모르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시민한테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해 줄 때까지만 할 작정으로 나온 거죠. 처음. 근데 사실은 그 국민들이 알거나 변호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이거는 법적인 문제로 상정이 됐으면 법원에서 정말 그 공정하게 박원순 시장 아들 데려다가 MRI 찍으면 되잖아요. 예. MRI 찍는 게 죽는 병인가요? 죽는 건가요? 엑스레이만 찍으면 돼요. 엑스레이 찍으면 엑스레이 찍다가 죽나요? 엑스레이 찍다가 죽은 사람 없다고 보고 그래요. 근데 왜 안 데려와서 왜 못 찍어요? 학업을 준비하신다. 학업이요? 네. 그럼 방학도 없어요? 정확한 걸 저는 개인이 모르니까. 아니 방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방학도 있고 법원에서 아마 증인 채택이 돼가지고 몇 차례 법무부 통해서 증인 소환을 몇 차례 했는데 송달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데려와요? 다 강제 부인대 해오잖아요. 성인이니까. 최순실도 데려왔고, 예, 뭐 다 데려왔잖아요. 의지만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은 박원순 시장의 독점물인가요? 어떻게 박원순 시장만 이렇게 편의를 봐줄 수가 있어요? 서울시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예요? 지금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소송에서 원고가 박원순 시장입니다. 원고가요? 네. 지금 소송을 민사소송 당하고 행정소송 당하고 가처분 시장님이 당하고, 우리 서울시민 주종득 선생님을 고소하셨다는 거죠? 형사고소는 안 했는데 형사고소는 안 민사로. 민사로. 민사소송 1억, 그 다음 가압류 신청 1억,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닐까요? 빚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종득 선생님 재산을 말려버리려고 작정을 하셨나 보네. 예, 민사소송 1억은 원고가 박원순 시장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1억 받는 거 아니에요? 개인입니다. 1억 있어요? 1억을 달라고. 아니 그냥 저기다 집에다가 가압류를 했죠. 집을 가압류 당했어요? 네. 시장이? 아니 주정도 선생님은 평생 일만 하시고 서울에서 사대문안에 아파트도 하나 갖고 계신 사대문안인가? 왕십리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계신 서울의 중산층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빼앗으려고? 그렇잖아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요. 예, 남의 것 잘 빼앗거든요. 아니 그냥 들을수록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시장님으로 말하면 서울 시민의 이 이익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그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 서울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쵸? 근데 어떻게 시민의 집을 빼앗으려고 1억이나 아니 뭐 같지도 않은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막 고소하고 그래요? 아,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실도 아마 처음 알려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도 사실 당한 적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일이냐면 저는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그 시위를 했죠. 오래 하셨죠. 예, 시위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어긴교회 앞에 가서 그 텐트를 치는데 막 못 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이상은 승용차에서 있었어요. 다리를 못 펴고 계속 승용차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사람이 다리만 펴고 앉을 수 있어도 너무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다리를 계속 구부려 앉아 있으니까 뼈마디가 싸가지고 죽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텐트를 이제 하나 그 누가 넘겨주는 걸 받아가지고 시위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교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종로구청이 그 벌금을 4,536만 원 4,000원이 아니고 4,000만 원 이렇게 벌금을 때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댈 게 없으니까 니네가 여기다 주차장으로 신고했는데 텐트를 불법 쳤다. 사용했다. 아니 그거는 주차장으로 신고하고 텐트를 치든 뭐를 하든 그거는 그 사유재산권자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고초를 겪으셨. 근데 막 벌금을 물려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쫓겨나게 될 때 마침 제가 박원순 시장님을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요청을 드렸어요. 질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장님이시니까 그때가 추석 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하기 위해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지금 천일 시위를 지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강제 북송 시키니까.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타도 사람도 아니고 서울 시민 어르신들이다. 이분들에게는 끌려간 자식이 있고 오다가 강제 북송돼서 죽은 자식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게 지금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 보내주는 거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우리 지금 4,536만 원 벌금 떨어져가지고 우리 쫓겨나게 됐는데 이거 시위 좀 하게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 쓰더니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세월호 광장 있잖아요. 광화문 광장. 그거 계속 있으니까 우리 장사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손님이 못 와요. 거기 계속 집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로경찰서에다가 고발장인가 무슨 고소장인가 이걸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 조사를 안 해요. 부르지도 않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다, 그런 게. 아니 근데 박원순 시장권만 이렇게 불러다가 하루에 16만 원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원래 법원하고 검찰이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불러서 조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요즘은 안 불러서 조준다. 부르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그냥 시민으로서 선생님 자식들은 어떻게 뭐 다 잘 공부하셨죠? 아니 뭐 저 애들이 잘 자라주는 바람에 예. 뭐 병역의 의무는요? 큰 놈은 이리시 시작하실 때 아들이 군대 갔어요. 그랬군요. 예, 우리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 말 못해요. 왜냐면 우리도 병역을 안 했으니까. 저도 병역 의무를 다 했고요. 큰 아들은 또 현역 갔다 왔고요. 예. 작은 아들은 지금 저 카이스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기라 병역 특례. 네, 병역 특례. 그건 인재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인재라서. 작은 아들 병역을 제가 대신 19개월 동안 또 한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국민의 의무 딱 두 가지입니다. 예,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이거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님께서는 앞장서서 병역의 의무를 하셔야 될 분이 본인도 병역 안 하셨죠? 안 했어요. 우리 준호도 쌤 아들 둘은 과학고 출신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머리도 좋은데다가 병역까지 다 했는데 서울시장님은 당신도 병역의 의무를 안 하시고 그리고 아들도 병역의 의무를 안 했고 그래서 그 뭐 와서 엑스레이 이제는 찍으라 그러는데 그게 뭐 그렇게 불편부당하다고 아니 정말 이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주종독 선생님을 뭐요 이게 1억?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나랍니까? 그 지금 청계천 광장 있죠? 거기 제가 너무 기가 차서 계속 가봤어요. 지금 서울은요 이게 뭐 포장마차 도시예요. 네. 그래서 제가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서울 사람들인가 해서 가서 물어보니까 서울 사람들 아니에요. 다 어디 뭐 전라도에서도 올라오고 뭐 어디 뭐 저기 무슨 충청도에서도 올라오고 전국구예요. 난 서울시장님이 도대체 서울 시민을 위한 시장님이신지 예 무슨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뭐 대통령급이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럼 그거는 뭐 벌금 안 내요? 벌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그 요금을 그 예를 들어서 광장 사용료 포장마차 사용료를 제대로 내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그 광장 사용료를 받으면 누가 써요?
서울시 수입으로 잡아야죠, 당연히. 우리 그거 좀 알아봐야 이게 되겠네요. 민감한 문제가 있거든요. 주위에 상권에 침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거 월세 내고 장사하잖아요. 그럼 여기 만약에 여기 앞에 포장마차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그러면 월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아서 시민한테 쓴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거는 주정도 선생님은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아니 그렇죠. 본인의 아니 이건 삶을 장사한 게 아니라 영리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실을 밝히려 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시민으로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어떤 행정적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추궁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 우리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서울 시민입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한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말 억울한 시민을 무슨 벌금을 뒤집어 씌우고 무슨 고소를 해가지고 1억 원이나 뭐 그건 벌금입니까 뭡니까? 민사소송이죠. 돈 달라 민사소송이죠. 돈에 미쳤네요.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 명예요? 네. 원래 훼손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들을 군대도 안 보냈으면서 그걸 해명해야지. 그게 명예훼손이지. 자기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킨 거지. 무슨 다른 것 때문에 명예가 훼손이 돼요.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 재미난 에피소드 설명해 드릴까요? 예. 작년 12월 31일 보신가 그 정치로 갔잖아요. 아 예. 그때 태극기들이 12월 30일. 태극기들이 막 가가지고 박주신을 데려와라 이렇게 하니까 시장님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뭐 도망갔어요.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예, 방송 인기 있었죠 그게. 예, 그 행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종을 다 못 쳤다고 그랬어요. 종 못 쳤어요. 예, 그리고 도망갔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정말 종칠 일입니다 이게. 정말 정칠 일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행정소송 현장 검증. 현장 검증을 예, 오늘은 차분한 가운데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양쪽 주장을 다 들으시고 아마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뭐 요새 판사도 믿을 수가 있나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아닙니까? 생각합니다. 예. 아직 사법부의 대다수 판사님들은 선량하고 또 우리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있잖아요.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가끔 어떤 판결들을 보게 되면 판사가 아니라 편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예. 편사. 편 들어주는 편사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제발 아니기를. 아니기를. 예, 그래서 우리 100%는 아니다. 우리 그 정의로운 주종득 선생님께서 그 정말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주변에도 이제 같이 어떻게 하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이제 다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그 시위용품 뺏기고 그게 이제 겁을 주는. 네, 없는 제가 그래도 제일 오래 견뎠잖아요. 제가 들어가고 나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오늘 가서 보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북한보다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행이네. 예, 애국자들이 정말 많아요. 북한은 사실 애국자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켜야 될 나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건 독재자가 이렇게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주정득 선생님을 누가 뭐 거기 나와서 19개월 동안이나 집회하라고 시키기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알아주기나 했습니까? 알아주기나 했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탄압을 받으면서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걱정 많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숨어있는 애국자들 때문에 숨어있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 시민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저는 꼭 다시 제대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뿌리가 건강하니까요. 그렇죠. 우리도 변호사님 이건 뭐 소송료도 못 받고 이런 데서 어떻게 소송 이건 뭘 받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유. 제가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근데 전 정말 이 김기수 변호사님을 뵐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저렇게 훌륭한 변호사님을 그래도 남겨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우리 김기수 애국 변호사님 많이 도와주세요. 프리덤 뉴스 도와주시고요. 네, 애국일보인가요? 이제 프리덤 뉴스 도와주시고 가끔은 김기수 후원회도 만들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그 소송을 도와주시려면 자금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진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키지 못하면 내일도 지키지 못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오늘 이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